3차가 됐어요. 이번 주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작년 수능에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을 받았었고 또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국어를 좀 잘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저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실력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고 생각하니 좀 막막했습니다. 단순하게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많이 공부하면 되지만 시험이 조금 어렵거나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하는 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해는 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쉬울 때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력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실력. 진짜 국어 실력을 본질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싫기에 흔들림 없는 실력을 목표로 공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 무엇이 본질적인 실력을 쌓는 방법인지 생각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공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국어와 수학의 공부 방법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수학하고 국어하고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도전도 달라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내가 수학에 도전했던 거하고 국어에 도전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이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쌓는 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수학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배웠던 쌓기 방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인 것 같고 국어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누군가가 쌓아놓은 블록을 갖고 분석을 해 문제에 답해 나가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수학은 내가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쌓아가는 거고 국어는 남이 쓴 문장이죠. 남이 쌓은 거야. 남이 깊이 생각해서 쌓아놓은 거야. 그거를 내가 읽고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즉 제가 직접 쌓는 방식, 이제 수학이 그렇죠. 쌓는 방식과 남들이 쌓아놓는 것을 분석하는 방식, 국어가 이제 그래요. 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나 다른 방식인데 하루에 한꺼번에 공부를 한다면 실력을 쌓는데 서로 방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와닿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거야. 활성화된 내 부위도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걸 하루에 몇 과목을 하니까 몰입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루에 4개씩 종류를 바꿔가면서 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한 과목에 집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학생이 이제 스스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니 지문을 좀 더 깊게 바라보게 되어 더 명확하게 공부하는 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고 이게 좋은 겁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인 도전을 계속해야 국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튼튼한 실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또 다음 주면 6월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치르는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중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의미 부여를 한다면 끝도 없이 하게 되기에 그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국어 실력을 쌓는데 좀 더 중점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어요. 시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 몰입하여 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냥 국어 하는 게 좋아요. 국어 하고 목표는 이제 최종 수능 목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국어 해야 될 차례면 국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주차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른 거예요. 지난 후에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소 강조하신 대로 결과보다는 눈앞에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자고 마음먹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험에 몰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딱 시험에. 그리고 최대한 긴장하지 않게 노력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이완된 상태가 더 좋습니다.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 같은 그런 상태가 시험 치는데 더 좋아요. 마음속에서 부담감과 조급함이 사라지자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부담감과 조급함이 사라져야 더 머리가 잘 돌아가요. 평소대로라면 긴장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건지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건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이건 어느 내용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풀어낸 답에 확신이 들면서 더 힘차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도 이해도 쏙쏙 잘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아쉬운 성적을 받은 과목도 있지만 평소 이해와 인출 위주의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던 과목은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서인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실력을 탄탄하게 쌓은 것들은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에 대해 해방감이 들면서 시험 당일에 풀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의 경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얼른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정리하며 더 공부할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도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그죠? 몰입을 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니까 이제 공부할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치고 저를 깎아내려가며 공부하는 게 아닌 성장하며 공부하는 기분이라서 즐겁습니다. 다음 주도 더욱 몰입하여 즐겁게 공부하겠습니다. 14주 차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주도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노력하며 공부했습니다. 몰입하며 공부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고도의 몰입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에 뿜뻑 빠져 있는 거죠. 공부도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불안한 마음은 없고 그저 매일 해야 할 공부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에 몰입을 경험한 애들은 게임 중독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공부에 몰입해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임을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공부에 몰입하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게임이나 뭐 다른 안 좋은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또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지문을 읽고 있었는데 지문에 푹 빠져서 지문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도 정말 손쉽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된 상태니까 몇 지문 풀고 나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몰아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졌다가 내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이제 그 상태를 빠져나온 거예요. 15주 차입니다. 정말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몰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의 목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공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됩니다. 공부도 정말 재밌어서 늦은 시간까지 더 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에 피해가 가지 않게 마무리하고 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또 내일도 있으니까 뭐 11시면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잠 잘 자고 또 이제 해야죠. 운동도 물론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운동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더 욕심내서 하다 보니 일정이 밀리게 되어 조금 서두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라던 바와 달리 공부를 조금 대충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으니 그 이후부터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대충 하면 몰입이 안 돼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마음을 먹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몰입도도 올라가서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문득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목표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닌 거야. 그죠? 나의 경쟁자는 문제고 내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목표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즘 정말 편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 고민 없이 매일 매 순간의 노력이 즐겁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몰입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일의 공부가 기대됩니다. 그죠? 잘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전혀 없죠. 배움과 성장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주 차가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이 찾아옵니다. 하루 일과가 정말 단순해졌습니다. 공부, 잠, 식사, 운동, 그죠? 공부, 잠, 식사, 운동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몰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딱 단순한 거예요. 일과가 단순해지니 다른 생각도 거의 안 들고 오로지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가족들하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들하고 뭐 연예인 얘기, 뭐 뉴스 얘기, 뭐 정치 얘기, 코로나 얘기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걸로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도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몰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공부했고 어떤 것들이 인상 깊었다. 정말 별다른 것 안 하는데도 재밌고 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잠자리에 누워서 다음날 공부한 것들을 떠올리면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몰입해서 잘하고 있죠. 집에서도 작년과 달리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막 짜증을 내죠.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짜증을 안 내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도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면 나머지는 그저 공부만 하니 다른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제가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읽고 싶은 책들도 많아지고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냥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호기심이 커지고 또 읽고 싶은 책도 많아지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대학교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 강사의 질문 게시판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된다며 상담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수험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공부가 재밌으니 그런 내용들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몰입하면 할수록 더욱 그런 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밌게 공부할 내일이 기대됩니다.